안녕하세요. 헤드림 출판사 이승우입니다. 2021년 새해 좋은 꿈 꾸셨습니까?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나 인간의 이 사유가 지나온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특히 공동체 생활의 의미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 혼자만의 비대면 시간들을 마치 낯설게 하기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보여주는 방종의 삶도 얼마나 위험한지 볼 수 있었죠. 저는 코로나19 시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요, 비대면의 시간입니다. 즉 혼자만의 시간이죠. 이 혼자만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독서가 아닐까요? 물론 독서 이외에도 묵상과 성찰과 같은 홀로 사유하는 시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무튼요, 제가 코로나19에서 읽은 메시지라면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라.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가라. 가족의 삶으로 돌아가라. 밤늦도록 흥청거리지 말고 절제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다들 새해가 되면 소망하는 게 하나쯤 있죠. 작년 새해의 소망이 올 새해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정말 저는 베스트셀러 한 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수필집 베스트셀러로 말이죠. 지난 12월에는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손색이 없는 수필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장은초 수필집 연필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바로 이 수필집입니다. 저는 수필집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수필집이 독자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수필가들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필가들이 수필집을 출간하면 지인들에게 수필집 한 권씩 보내주기도 하죠. 그런데 수필집을 받으면 그 수필집을 읽고 인터넷 블로그 이런 곳에 감상평 한 줄 올려주는 수필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책을 보내주면 잘 받았다는 인사는 하겠죠. 모르긴 해도 장은초 수필가 역시 이번 수필집 연필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좀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은초 연필 이야기를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았죠. 혹 누군가 수필집 소개글을 올려준 사람이 있을까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광주 사는 김영배 수필가였습니다. 감상평을 정말 정성스럽게 써서 올려놨더군요. 문으로서 우정이란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장은초 수필가에게는 그 어떤 격려나 축하의 말보다 김영배 수필가가 써서 올려준 감상평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김영배 수필가는 평소 독서량이 많은 친구입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도서구 구입비를 책정해 놓고 생활하는 수필가죠. 좋은 수필집이 나오면 서점에 가서 직접 사서 읽는 수필가입니다. 이런 수필가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신춘문예 출신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문단의 주류에서 활동하는 친구죠. 이 친구는 시를 잘 쓰기 위해 지금까지 사서 읽은 시집이 수천 권입니다. 자신의 방 책장에는 그동안 사서 읽은 시집 수천 권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모두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여 읽은 시집들이죠. 시를 좀 잘 쓴다 싶은 시인들 시집은 거의 다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 수필가들은 어떨까요?
장은초 수필가가 이번 수필집 연필 이야기에 축하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장은초 수필가와 저희 인연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축하글을 쓰려고 지난날을 회상하다 보니 감회가 깊었습니다. 장은초 수필가는 제가 출판사를 창업하기 이전부터 함께 활동해온 인연도 있지만 해드림 출판사로서도 잊지 못하는 분입니다. 해드림 출판사는 2007년 6월 1일 문을 열었죠. 창업 후 첫 번째 출간한 책은 비손이라는 테마 수필집이었습니다. 당시 장은초 수필가를 비롯한 테마 수필 회원들이 어머니를 소재로 쓴 동인집이죠. 출판사를 창업을 하던 해 12월 개인 작품집으로는 처음으로 장은초 첫 수필집 발가벗고 춤추마를 출간하였습니다.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이 출간이었죠. 첫 수필집을 상징한 장은초 수필가 자신보다 당시 발가벗고 춤추마를 받아든 제 감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은초 선생님 첫 수필집 발가벗고 춤추마는 이처럼 제 출판 인생의 희원이나 다름없어서 더욱 잊지 못하죠. 이번 수필집 연필 이야기는 장은초 수필가의 네 번째 수필집입니다. 첫 번째 수필집 발가벗고 춤추마를 비롯해서 두 번째 엿을 사는 재미, 여행 수필로만 묶은 세 번째 수필집 집 나가면 개고생, 노후, 그리고 이번 연필 이야기 모두 해드림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이 또한 장은초 수필가가 제게 보여준 우정의 따뜻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장은초 수필가는요, 제가 수필을 잘 쓰는 사람을 떠올릴 때면 붙박이처럼 떠오르는 작가입니다. 저는 식감이 좋다는 비유를 쓰는데요, 장은초 수필에는 자신만의 톡톡 튀는 재기와 위트가 넘치죠. 우리는 그리 맛깔스럽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이 말은 장은초 수필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연필 이야기 편에는 그래서 장은초 수필가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긴 세월 동안 나는 문학을 도반으로 삼고 거기에 기대어 발밤발밤 걸어온 인생길에 내 영혼은 외롭지 않았다. 문학의 길에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느껴움에 젖기도 했다. 만약 문학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삶의 여정에서만 나는 사소한 아름다움이나 소중함을 무덤덤이 지나쳐 버렸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지금쯤 휑한 가슴에 댄바람만 들이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마른 나무에 좀 먹듯 점점 사그라드는 게 건강만이 아니라 열정도 함께 사실랑이가 되어가는 게 많이 애달픈 이즈입니다. 가뭇 없이 멀리 가버린 날들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이 책에 담아 보았다. 장은초 수필가의 이 고백을 들으면 문학에 대한, 수필에 대한 애정이 솟구치죠. 이제 중견 수필가가 되었습니다. 갓 등단한 15년 전만 해도 소녀 같은 그런 티와 감성을 지녔던 장은초 수필가였습니다. 당시 수필을 향한 우리 열정은 순수하면서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필집 연필 이야기 원고를 읽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 손자가 등장합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어도 장은초 수필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사하여
좀처럼 얼굴을 보기는 힘들어도 시선을 돌리면 언제나 우리 해드림 출판사를 향해 있는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장은초 수필가의 문학 열정은 한동안 몸이 아파 변곡점을 겪었지만 연필 이야기를 읽어보니 역시 장은초라는 감탄과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수필집을 출간할 때마다 아주 겸손해야죠. 어떤 독자에게도 자신있게 내놓으며 제대로 된 수필의 맛을 보여주는 또 한 권의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어 저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장은초 수필집 연필 이야기는 화이팅 같은 수필집입니다. 이번 수필집 연필 이야기 출간이 장은초 수필가의 문학인생 제2기 출발이 되어서 다시 한번 초심 때의 열정을 함께 되찾았으면 싶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멍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무언가 의욕도 안 생기고요.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단 현상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금연 중이거든요. 금단 현상에는 여러 증상이 있는데요. 몹시 외로워지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아무튼 꼭 성공해야 되는데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담배부터 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뜻하는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